네,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마크베이스 대표 김승진입니다. 그 저희 회사는 원래 그 공공 쪽에는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가 없어서 민수 쪽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공공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좋은 행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 데이터에 관련되어서 약간 보면은 이제 응용 쪽은 아니고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런 쪽에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내용이고 가능하면 좀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공공 쪽에서는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십니다. 저희들이 공비스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는 C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국내에는 몇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C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IoT 데이터에 대해 특화되어 만드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베이스고요. 역사를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약 10년 정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마크베이스 네오라는 제품으로 다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 IoT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혹은 뭐 고객 사이트에 구축되는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관련되어서 사실 데이터에 관련된 프로블럼들이 민수 쪽에서는 엄청 많거든요. 데이터가 많은데 실제 공공 쪽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IoT 데이터들이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좌측에 이제 공공 IoT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IoT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 비견한 예로는 뭐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나 혹은 뭐 빌딩 관리 시스템이나 뭐 스마트 파멸 이런 것도 됩니다만은 주로 IoT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IoT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공공에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저장한 이후에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에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인데 우측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도시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그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가보시면은 아주 멋있고 아주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S-라고 장비가 서울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치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실제 공공기관이나 혹은 이렇게 시민 혹은 연구소의 데이터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들인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좌측에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서울시에 막 1,100여 개가 설치된 9가지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환경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문제는 이 S- 하나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포맷이나 형태 그 다음에 그 속도가 계속 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수집해서 시스템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oT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마 뭐 개발자나 혹은 이제 개발 기획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데이터가 프로세싱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데이터를 모아놨더니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쿼리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고
그 이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 초당 1000개 정도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놓고 나중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점점점 늘잖아요. 늘면은 어느 순간 이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받아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데이터 유실도 이제 발생합니다. 옆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실제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약 1200만 건 정도 저장을 하고 있고 1년에는 약 43억 건 정도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프로세싱 되는 데이터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설사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1년치, 2년치 데이터를 이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모으다 보면은 데이터 용량이 스토리지에 점점 많이 쌓여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비용도 되게 커지고 그래서 입력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데 실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하고 직결되고요. 구축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퀄리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직접 해봤고 해보신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게 업계에 사실 비밀이 있는데 업계에 무슨 비밀이 있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수를 줄여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지 않게 하고 빨리빨리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공공 IoT 데이터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서비스에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관리를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 기업들이 많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이 수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 언제 주고 어떤 범위로 주고 형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에는 하루 조회 건수가 2천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천만 건을 맥스로 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서비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버퍼를 두고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객이 얼마나 원할지를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 것이 쉬운 지점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서비스를 할 때 저장의 문제, 수집의 문제, 저장의 문제, 그리고 저장 후에 이 가공하고 배포하는 문제가 커지고 특히 이 가공하고 배포하는 이슈는 지금 모든 공공 영역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하고 싶어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내가 하고 있거나 이런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퍼블릭한 영역에 잘 서비스하느냐가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잘 배포하려면 잘 저장해야 되고 잘 저장하려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지려면 수집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서로 이제 연관되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은 민수 쪽에서 예전부터 훨씬 더 많은 강도로 더 많은 고객들이 수많은 사이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블럼들을 공공 영역에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래서 위에 이제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고 있던 방법이었고 밑에 이제 푸른색 박스는 저희들이 했는데 비결은 다른 건 아니고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좀 용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우리 IoT 쪽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부르기도 하고 혹은 IoT 데이터라 부르기도 하고요. 건설하고 빌딩 이쪽에 가면 계측 데이터라 부르기도 하고 연구나 학술 쪽에서는 또 다른 뭐 영역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특정 센서가 특정 시점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묶음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비결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하둡이나 혹은 뭐
MySQL, 오라클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에 이제 도입 후 개선 및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는 하루에 이제 그 1200만 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2000만 건을 현재 프로세싱하고 서비스하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약 30억 건 정도를 조회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민수 쪽에서는 저희들이 한 5천억 건에서 8천억 건 정도를 시스템에 처리를 합니다. 사실은 공공은 데이터가 적긴 하나 훨씬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 거라는 것은 사실 이미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만큼 이제 캐퍼시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도 엄청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의 리소스 가용률도 한 10% 정도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효율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도대체 그러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이런 DB가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10년간 오랫동안 개발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원래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다가 이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개발했기 때문에 요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런 스마트 X나 이런 개념도 없었고요. 센서 데이터란 데이터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2010년대 이후에 사실 스마트 X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팜, 스마트 홈, 가장 이제 요즘에 알려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혹은 스마트 시티, 이런 영역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뭔가 하면 그 특정 환경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로부터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서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스마트 액트 기본 사상입니다.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도래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데이터량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현명하게 데이터가 프로세싱 되는 것이 이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보면 저희들은 요 입방체로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저기 설치 센서 개수 증가라는 것은 스마트 X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없던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는 게 있고 혹은 하나 설치하는 것을 10개를 했고, 지금 서울시도 사실 S-라는 센서 데이터가 원래 없었지만 지금 1100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환경을 모니터링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10,000개, 10만 개 혹은 훨씬 더 전국적 더 많은 센서가 설치될 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센서 성능의 향상인데요. 이 역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먼지나 화학 센서를 설치했다면 1시간에 한 번씩 받아도 충분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이면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에 한 번이 아니라 1분에 한 번이나 혹은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아라라는 요구사항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 센서가 발생하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AI 분석 목적이라고 했는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혹은 데이터를 수집하자마자 버리고 해결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조직이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데이터가 발생했으면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더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대단히 높은 가치를 발휘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어느 공공지역 가셔도 한 달 지난 데이터는 다 지우세요.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 보존 연한이 3년입니다. 5년입니다. 민소특정 기업은 1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기는 이제 보존하는 물론 레귤레이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AI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분석하는 목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으로 보면 데이터가
이제 버리지 못하니 쌓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센서가 1000개고요. 한 데이터가 한 40바이트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초에 한 10개 나오는 경우는 하루에 한 9억 건 정도 쌓이고 1년 정도 되면은 약 3천억 건 정도 데이터가 이제 쌓입니다. 물론 데이터는 압축률을 좀 따라서 사이즈는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 처리하는 요구 사항을 이제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에서 저희들이 경험을 좀 공유드리면, 민수에서는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안 합니다. 혹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터를 버리는 식으로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저장을 하고, 특히 그 모든 조직마다 AI 분석 조직도 있어서 데이터를 무조건 다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남기도록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민수도 이제 공공 쪽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언급드리고 가면 이게 왜 어렵냐? 그냥 데이터 집어넣고 오라클에다가 인덱스 걸고 SQL 던지면 그냥 데이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데이터를 봤더니,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차원 프로블럼입니다. 우리가 1차원 프로블럼은 이제 간단하게 B 플러스 3로 그냥 검색할 수 있는데, 얘는 시간 범위를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센서 수십 수백 개 하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덱스를 걸지 않는 다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내가 데이터가 몇백억 건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갖고 올 수 없어요. 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MySQL 깔았다가 포스트그레 깔았다가 오라클로 바꿔봤다가 CPU 증설했다가 NoSQL 썼다가 하드브로 갔다가 스파 깔았다가 메모리 썼다가 혹은 레디스 썼다가 하다 안 되다가 시겔 DB로 오십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안 되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된다 생각하고 계속 서베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카산드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겔 데이터베이스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이미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게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 한순간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개념을 내고 혁신을 하고 이제 브렉스루 구멍을 만들면 많은 대중들이 이제 따라가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단계로 가는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누군가 브렉스루를 만들어서 세상이 변해가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나 잘 모르겠고 센스 데이터 엄청 많으면 내가 빨리 처리해 줄게, 이런 종류 데이터 너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해 본 적 없지, 그러니까 해줄게 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dbengines.com이라는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아마 이제 들으시는 청자분의 한 95% 이상은 아마 처음 보는 차트일 텐데, 저희는 뭐 계속 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제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로축이 이제 popularity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인기도를 나타낸 건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4, 5년 정도 가장 탑티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위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글로벌리 보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인기가 많고, 나머지는 다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IT 있는 사람들이 센서 데이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하니 검색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크베이스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있으니까 이런 센서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걸 이제 뭐 권유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 나중에 들어가시면 뭐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 해결하고 있고, 사실 민수 쪽에서는 10년 정도 됐는데 현재는 한 40~50%의 고객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아시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공공 쪽에서는 아주 미미한 이제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마크베이스 회사 자랑인데, 뭐 잠깐만 좀 들어주시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TPC라고 하는 이제 공공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오라클이 같이 이제 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성능을 측정해서 내가 몇 등 이렇게 랭킹을 매깁니다. 내가 1등. 요즘에 오라클이나 뭐 DB2, 뭐 MS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전통적으로 1등을 계속 했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 한 5년 전에는 IoT 영역이 생겼습니다. IoT 영역이 생겨서 이쪽에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위에 보시면 IoT 부문 성능 평가에서 저희 TTA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 이제 리포팅 해주는 회사하고 보면 마커 베이스가 이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글로벌 성능 1위입니다. 1위고 2위는 누군가 자세히 보시면 저기 알리바바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2위고 이미 알리바바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밑에 제 5위를 보시면 여기 재밌는데 델인데 델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둡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그 TPC 랭킹이 IoT가 만들어졌을 때는 원래 이 데이터셋이 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을 뭐 수십 기가를 모아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원래 분석하기 위해서 야후에서 처음에는 하둡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서 오랫동안 1위를 하다가 저희들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차이로 성능을 1위를 했고 그걸 보고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2위로 이렇게 이제 다시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성능만 따지면 이제 CPU를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1위를 해서 대한민국 기업에는 이 TPC에서 1위 하는 기업 저희들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이것 때문에 투자도 뭐 좀 받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좀 자랑할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저희들이 마커베이스라는 제품이 있었고 네오라고 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IoT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데이터베이스 엔진 안에 다 내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 엔진만 존재하는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여러 가지 뭐 MQTT 서버나 시큐어 쉘이나 웹 서버나 통합을 해서 개발자의 노력이 100이었다면 한 20% 정도 줄여줍니다. 요즘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좋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이 네오라는 이름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그럼 고객들이 어떻게 했냐? 고객들이 이 그림 보기에도 엄청 복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키텍트나 혹은 서비스 기획자나 혹은 좀 그쪽 의사결정자가 계시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는 게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와 대기업에서 IoT 데이터 서비스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 데이터는 뭐 전력량,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우측에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하둡과 그 다음에 HDFS라는 게 하둡입니다. 왜냐하면 전력량이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지 빅데이터는 하둡이지 하둡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하둡이 좀 속도가 느리니까 스파크를 쓰시고 스파크를 메모리 리소스 너무 많이 쓰고 통계자료 필요하니까 뒤에 마이스큐 같은 RDB를 구축하시고 텍스트 검색도 해야 되니까 일라스틱 서치도 넣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즈 해야 되니까 오픈소스 갖고 왔어. 그래서 오픈소스를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서비스 구축을 하셨는데 안 돌아갔어요. 당연히 안 돌아가죠. 이 20개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서비스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고객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시계열 센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엔진 하나로 그냥 해결을 그냥 해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싶은데 실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 영역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빅데이터 하드를 많이 쓰셔서 이렇게 구축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비용도 효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엔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구축했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쉬운 게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쉽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뭐 가능 유무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고성능입니다. 얼마나 데이터가 이제 빠른가 하면 라즈베리파이 같은 이런 작은 장비에서도 예를 들어 데이터가 초당 뭐 5만 건, 10만 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스토리지만 충분하다면 그 정도 레벨에서도 뭐 몇백억 건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요. 대부분 다 모르시고 엣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개념을 안 갖고 있는 고객이 대부분이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저장 가능하고요. 뭐 인텔 같은 좋은 CPU를 쓰면 초당 뭐 100만 건 이상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 버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노드를 좀 묶으시면 1초에 1억 건도 저희들이 이제 저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 성능이 빠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이 정도 속도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면 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1000억 건 이렇게 2000억 건 이렇게 데이터 쌓입니다. 쌓이면 그 데이터에서 그냥 쿼리 던지면 그냥 시간 범위 주고 내가 원하는 센서 데이터를 주면 그냥 한 0.1초 만에 다 가지고 와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앞에 프로세싱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또 성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으시는 분이 뭐 이제 내용이 데이터 용량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몇천억 건이 쌓이면 그 저장 공간이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를 만들면 두세 배로 뻥튀기가 되어서 수십 테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도 무지 중요한데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혹은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저장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 속도 문제, 데이터의 실행 쿼리 문제, 데이터의 압축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대량의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마크베이스 네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들이 깃허브에 일부 소스 코드하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엔진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한 10분 만에 다운로드 받고 드로딩하고 다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하루에 뭐 한 몇백 명씩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무료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해보시면은 되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개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에 MQTT 서버와 웹 서버와 그다음에 gRPC와 그다음에 CQ 쉘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tQuery라고 데이터를 트랜스포밍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 있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발했냐면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글로벌 트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잠깐 옆에 이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거 개발자 측면인데요. 일장 스케줄러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업무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509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보안 채널을 세팅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라이브러리 만들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각 기능을 제공을 해서 내가 롱텀 차트를 내부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되어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 아예 대시보드도 내장을 해서 간단한 서비스는 내부 DB 엔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기존에도 차트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차트는 당신이 한 5천억 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센서가 한 5만 개 있는데 그 다음에 5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특정 시간 영역에 특정 센서에 대해서 특정 통계 데이터를 보여줘 그러면 0.1초 만에 착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치 트렌드를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스크립트 언어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자동 변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도 대단히 연동이 잘 됩니다. 잘 되고 내부에 이제 워크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맥도 제공하기 때문에 맥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리눅스하고 윈도우는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엣지에서도 대단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이것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이제 혁신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공공 사이트에서도 저희들이 검색하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보고 이제 조달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더 개선 중에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 현재 얼마나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엔진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저희들이 C로 다 바닥부터 개발을 해서 CPU나 전력 사용량, 스토리 사용량이 엄청 효율적인데 그래서
ESG 시대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뭐 생각합니다만은 이 공식 TPC 랭킹에 나와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데일이 이용한 하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비용과 저희들이 인텔에서 저희들 마크베이스 비용하는 비용은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동일 서비스를 하드웨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하드웨어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 전력 비용을 따지면 마크베이스가 5배 이상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오픈 소스가 라이센스가 무료다라고 생각해서 설치하시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히 많은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저희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마크 베이스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무엇을 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적용 사례를 이제 잠깐 뭐 이제 짚고 넘어가면 대부분 저희들의 고객들은 민수 쪽에서 IoT 데이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 산업 영역입니다. 우리 이제 산업 II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스마트 팩토리나 혹은 뭐 보험사 관련돼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뭐 몇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플랫폼인 서울시에서 저희 마크베이스를 이용해서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입니다. 딱 하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나중에 좀 확장할 예정 가지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 보시려면은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물론 최적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제 최적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한국전력에서 이런 IoT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둡을 활용을 하시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진짜로 한 20여 개의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저희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로 바꿨습니다. 하나로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롯 손해보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모든 자동차에 IoT 엣지를 달고 이 LTE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그 센터에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IoT 단말이 몇 대인가 하면 처음에는 약 10만 대로 시작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80만 대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대까지 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 마크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하는 엔진을 쓰고 있고, 이것을 온프라미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다른 서비스로 이제 변경하려고 봤더니 비용이 한 10배 이상 비싸서 저희 서비스가 비용 대비 효율이 엄청 좋다라고 저희 피드백을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하둡 같은 제품 대비 뭐 최소한 10배 이상 비용이 절감되고 이 엔진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뭐하고 예를 들면 좋을 건가 하면 예전에 오라클이라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 i3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썼거든요. 그거 대비 비교해 보면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도 이 시계열 IoT 데이터나 이런 센서 데이터나 IoT 데이터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민수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드하게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와 증설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은 야 이거 라즈베리파이 가지고도 되겠네라 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축도 사실은 엔진 하나 깔고 개발하기 때문에 무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 편의성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마크베이스 네오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그냥 다운로드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런 영역에서는 마크베이스 같은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비용이 싸다고 뭐 정체 모를 오픈 소스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이런 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하게 되면은 이 ESG 시대에 여러 가지 최적의 환경과 비용으로 고효율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